페이지 108쪽을 보시고요. 시행을 위한 조차에서 분할 시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한 번에 정리를 꼭 해두실 거는 자, 보통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면 원칙은 일괄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고 예외가 분할 시행. 그 분할 시행 나올 때 용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이 지문이 나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이 문장이 바로 분할이고, 분할이라는 말이 몇 이상? 둘 이상. 둘 이상으로 분할 시행 이렇게 나와. 분할 시행. 근데 여기서 사업 이름만 바꾸면 돼. 지금은 시설 사업이겠지. 도시개발법은 개발사업. 정비법에 가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분할 시행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관계서류 열람 등은 자, 첫 줄에 시행자는 무조건 마지막 줄에 무료 이게 찾으면 돼. 시행자는 어떻게? 무료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서류 송달, 공시 송달은 첫 줄에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으면 그 줄 끝에 서류 송달을 가름하여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공시 송달에 대해서는 무슨 법?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이렇게 나와. 요건 이제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우리 필요한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지. 자, 공용, 수용. 자, 앞으로 공용하면 무슨 뜻? 일방적이고 강제적 이 말이 공용이야.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공용하면은 행정청이 어떻게 하는 거?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공용이야.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뭐 한다? 수용한다. 그 말이야. 수용. 그럼 이때의 수용이라는 말은 토지를 수용하기도 하고 토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내용. 그러니까 수용이란 어디까지를 포함해? 수용뿐 아니라 사용까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책 수용, 사용 이렇게 나오면 그냥 수용 그러면 돼. 수용한다, 수용, 사용. 그러면 수용과 사용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 그럼 영구적 하면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아예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가는 건 수용. 잠깐 사용하고 돌려준다. 그러면 사용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수용하든 사용하든 무슨 사업일 때만 공익사업해야 돼. 그럼 공익사업은 뭐를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방, 군사, 국방이나 군사에 관련된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그래. 또 아까 배운 대로 무슨 시행자?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가 사업한다. 그러면 그걸 공익사업 그러면 돼. 알아들으셨나요? 공익사업이라는 건 사업은 공익사업이나 사업은 없어. 종류가 한 300가지가 넘어. 넘는데 뭐에 관련됐을 때? 국방, 군사에 관련 사업들도 공익사업. 또 시행자가 누가 했을 때? 공공시행자가 했을 때 그걸 전부 다 공익사업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자, 뭐를 전제로? 손실 보상을 전제로 하면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춰진다면 우리 타인의 토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 요거를 공용 수용이다 이렇게 말고 그러면 수용에 대한 항상 일반법 그러면 자, 원래 이름 그대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렇게 말해. 자, 요걸 약칭해서 토지보상법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 법을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다 이렇게 말해. 일반법이다 그 말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일반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거기에 특별법, 특별법 이제 각각의 이름 나오니까 개별법. 그러면 특별법에는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도시정비법, 그리고 주택법.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4개의 법률이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나서, 그럼 우리 시험 범위 말고도 엄청 많아 특별법이란 것은.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정도만 하고, 이런 특별법들은 항상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자들이 좀 더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항상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무슨 법이 우선? 특별법 우선. 그러나 반드시 일반법을 뭐하라? 준용하라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 법률에 따로 명시된 거 없을 때는 무조건 무슨 법? 일반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요 개념만 알면 되고, 자 오늘은 구분법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려면 항상 무슨 사업? 공익사업해야 돼.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또 수용 못해. 반드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 사업 인정 고시가 필요해. 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을 때, 요때만 수용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고 뭐를 고시해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두 번째, 보상을 해주는데 손실보상에서 방법은 항상 사전에 뭘로? 현금으로 현금 보상하고, 뭐를 기준하고?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묶을까요? 공시지가 기준이야. 그 다음에 보상해주는 절차는 항상 뭐부터 하고? 협의하고, 재결 신청하고, 그리고 이의신청, 마지막으로 행정소송까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 세 번째, 재결 신청. 그러면 재결 신청한다 그러면 뭐가 안 됐다? 협의가 안 돼서 재결을 신청을 해. 그때 기간은 사업 인정 고실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야 돼. 반드시 누가? 의무자가 해야 돼. 의무자가 하도록 한다. 근데 요 의무자에게는 요 기간에 대해서 무슨 조항을 준다? 실효 조항을 준다. 그러면 1년 안에 안 했다? 그러면 1년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어떤 효력이 상실된다? 사업 인정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 인정을 왜 받았다? 수용하려고 받았는데 그 효력이 없어지면 더 이상 수용한다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은 이 절차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뭐 이유는 다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만 해드려. 그럼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금 무슨 사업한다? 시설 사업을 해. 그 시설 사업을 뭐로 간주하냐? 공익사업으로 간주를 해. 이미 공익사업으로 간주해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그리고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의 뭐를 받을 필요 없이? 사업인정 고시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수용하라 이렇게 놨어. 일반법은 반드시 국토부 장관의 이걸 받아야 돼.
근데 받을 필요 없이 이렇게 놨어. 그래서 그 받을 필요 없다는 걸 아까 배운 게 뭐였느냐? 무슨 계획 고시? 실시 계획에 고시만 있으면 그 고시를 요것으로 가름한다. 대신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더 빨리 수용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슨 법을 준용?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이러면 끝나. 내용 자체 묻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은 어디서 정한 대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된다. 누가? 시행자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나요?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바로 시행기간이 5년짜리였다. 그럼 몇 년? 5년에서 정한 기간. 10년이다? 10년이 돼. 여기는 무슨 날? 1년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짧고 이쪽은 어떻게? 길게. 짧게 하는 건 누구를 보호? 우리 국민을. 길게 하는 건 시행자 보호. 그 개념이지.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찾으실 건 딱 요거야. 일반법은 요거 필요하다. 그럼 우리 특별법은 필요 없다 그러면 돼. 필요 없다. 뭘로 대신한다? 요걸 찾으면 돼. 아셨지? 그러니까 시험자가 찾는 방법. 일반법은 저거 필요하다. 근데 시험에서는 안 나와. 일반법은. 근데 저거 대신에 뭘로 한다? 요걸로 대신한다. 요걸 찾으면 돼. 요것만. 그 다음에 1년 안에 할 거를 여기는 무슨 계획? 실시계획. 그러니까 요것만 맞추면 돼. 요것만. 여기 실시계획 그럼 뭐야? 실시계획. 개발계획 그러면 개발계획.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요것만 맞추면 돼. 요거 두 개만 찾으시는 거야. 우리 이미 이제 과정은 배웠으니까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수용 문제 나오거든. 딱 정해졌으니까 이 정도만 하시면 돼. 여러분 책에 한번 봐봐요. 108페이지에 보면 토지 수용 사용 해놓고 1번 수용 사용의 대상은 무조건 누가? 시행자 이렇게 나와. 시행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법률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시행자만 찾으면 돼. 시행자만. 그 다음에 그 일시 사용 요거 보세요. 일시 사용은 둘째 줄에 보면 시설에 인접한 이런 말 나오나요? 시설에 인접했을 때에는 그 물건이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한다 이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문장을 푸시다가 시설에 뭐 돼 있다? 인접 요거 들어가면 돼. 그럴 때는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린다고 그랬지. 수용이 안 돼. 시설에 뭐 돼 있으면 인접했을 때에는 자 수용은 안 되고 사용. 그러니까 사용이니까 앞에다 뭐라고 써? 일시 사용 이렇게 나와. 요거를 학문상으로 지대 사용이다 이렇게 말해. 그 지대를 조금 다른 말로 확장 사용. 확장.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지. 이렇게 도로가 난다. 그러면 도로가 나는 이 땅은 전부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은 요 옆에가 있더라. 그럼 수용해 못해? 못한다 그랬지. 잠깐 동안 사용은 가능하지. 뭐 해주고 보상하고 요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신 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땅 사서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면 꽝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돈 버는 거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린 게 있었지. 걸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요거는 수용 들어가. 요걸 뭐라고 그랬어? 잔여지라고 설명한 적 있나요? 기억나지? 그러면 우리 법에는 요게 없어. 토지보상법에만 이 제도가 있어. 잔여지는 뭐 할 수 있다? 수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지?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분이 배운 대로 만약에 주거지역이었다. 얼마가 필요해? 60이 필요하다. 근데 60보다 적게 남았다. 그럼 적게 남으니까 쓸 수 없는 땅이 됐으니까 뭐 한다? 수용 청구한다. 그 내용이야. 요거는 잔여지라는 말이 하시면 돼. 일단 걸치면 다 들어가. 걸친 쪽은. 근데 걸치지 않은 쪽은 수용 안 해줘.
안 해주는데 문제가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따라서 기준 면적보다 부족하더라. 그러면 청구하면 수용해주고, 만약에 주거 지역인데 100제곱미터 남았다. 그러면 수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런 말이야. 그래서 잔여지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그 밑에 준용 법률.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전부 다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사업인정 고시 의제 나와 있죠. 일반법은 항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수용한다. 근데 우리는 무슨 계획으로 대신한다?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대신한다. 그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의 연장이란 말도 원래는 몇 년인데 1년인데 우리는 그보다 길다. 길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 실시 계획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이제 실무적 개념 하나만 알려드릴게. 자, 어떤 지역에 갔더니 이렇게 깃발이 하나 꽂아 있어. 그리고 말뚝이 하나 있고 깃발이 펄럭펄럭 하고 있어. 이게 뭐냐? 강제로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이다. 요걸 나타내는 거야. 어디 지역에 갔더니 자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막대기가 하나 꽂아 있어. 그리고 뭐가 있어? 깃발이 펄럭펄럭 하고 있어. 그럼 뭐야? 여기 강제로 수용 들어가는 토지다. 그 내용이야. 그때 요 깃발 색깔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 깃발 색깔. 깃발 색깔이 흰색이야. 그게 지금 강제로 토지가 수용됐다. 요 내용이야. 그 다음에 노란색 깃발이 날려. 그러면 지금 협의 중이다. 보상 협의 중이다. 그 말이야. 보상 협의 중이야. 그런데 파랑 색깔이 펄럭펄럭해. 그것도 협의 중이야. 차이는 요건 좀 지체가 되고 있다. 그 뜻을 나타내. 노란색이 있으면 파란색이 있으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요 뜻이야. 그 다음에 저기가 빨강색으로 바뀌잖아. 협의 완료됐다. 요 뜻이야. 실무에 가면 이렇게 써먹으란 이야기야. 어디 갔더니 말뚝이 하나 박아줬고 깃발이 펄럭펄럭 한다. 저게 뭐 하는 지역이다? 강제로 저기 수용 들어간 땅이다. 그 말이야. 그때 요 깃발의 색깔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 흰색이 있어. 그럼 뭐야? 지금 강제 수용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노란색이 붙어 이제 바뀌어놨어. 그럼 뭐야? 협의 진행 중이야. 근데 잘 돼? 안 돼? 잘 안 돼. 그때가 노란색이야. 파란 색깔로 바꿔 달았어. 잘 되고 있다. 그 말이야. 빨간색 그 말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말뚝만 바뀌어 있어. 말뚝만. 그러면 이제 요 끝나고 토목공사가 들어갔다. 그 말이야. 토목공사. 실무에게 실무할 때 써먹어. 어쨌든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니까 이런 거 하나씩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더 편해. 시험에는 안 나와. 시험에는 안 나와. 안 나오지만 여러분 공부 정도 하면 어디 가서 이제 뭐 택지개발지구라고 딱 말뚝 박아놨다. 뭐 저 정도는 알아야 돼. 저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토지 출입 등이 나오죠. 이거는 내가 5월 달에 해드린다고 그랬어. 그냥 5월 달에 하면 요약집에 간단하게 딱딱 나와. 그때 공부하시면 돼. 자, 페이지 넘겨서 어디로 이제 아예 넘어가냐면 112쪽에 맨 위에 하나만 체크하세요. 112쪽에 보면 비용 문제가 나와. 항상 비용 부담 원칙 하면 누구 부담? 시행자 부담 원칙. 그 말만 기억하면 돼. 그럼 예외는 따로 보실 거 없어. 예외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딱 2개 알면 돼. 2개 알면 되니까 지금 할 필요 없고. 자, 페이지를 넘겨서 114쪽.
자, 도시계획 시설 이렇게 또 나왔어. 그러면 시설을 우리가 설치하려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나와. 도시군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지문이. 요걸 우리가 이제 법률에서는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다. 이렇게 줄였어. 아시겠지?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할래는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하라.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 시설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더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시설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이렇게 써진 것들을 앞으로 줄여서 오는 게 뭐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시설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해봐. 그 효과는 뭐 해야 돼? 사업해야 되지. 하여튼 시설자가 들어가면 뭐 해야 돼? 사업해야 돼. 그럼 현재 우리가 만드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시설이야. 그래서 시설 사업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시설 사업할 때 문제가 기간이 정해져. 그래서 먼저 첫째, 시설이 결정 고시되면 아까 배운 거 몇 월 안에? 3개월. 3개월 안에 뭐부터 해야 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시설자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시설이 결정되면 몇 개월? 3개월 안에 뭐하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라. 배웠지 이거는? 대신에 무슨 장은 없고 실효장은 없어. 수립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 일단 이 과정은 필요해. 두 번째 결정고실로부터 이제 2년짜리가 나와. 2년 안에 이제 뭐를 안 하면? 사업을 안 하면. 항상 결정되면 효과 뭐하라? 사업하라. 근데 사업을 뭐 하면? 안 하면. 그 사업을 안 했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무슨 허가 해줄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시설을 만드는 땅에다가 개발행위 원래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안 되는데도 뭐 허가해 주겠다. 뭐만 갖추면? 요건만 갖추면. 여기 2년짜리야. 세 번째, 결정고실로부터 10년 안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첫째, 지목이 뭐인 토지? 지목이 돼인 소유자들은 무슨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년 안에 사업 안 했고 여러분 땅에 지목이 뭐로? 돼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내 땅 아예 사가라 하는 걸 뭐라고 그래? 매수 청구다 이렇게 말해. 두 번째, 특광시장 군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한테 뭐 해줘야 돼? 보고를 해줘야 돼. 10년간 사업 안 하면 지방에 뭐 해야 돼? 보고해줘야 돼. 세 번째, 우리 소유자들은 시설 결정에 대해서 무슨 신청? 해제 신청권이 주어져. 아주 큰 게 나왔어. 예전에는 우리가 뭘 해제하라는 거 못 하는데 뭘 할 수 있어? 아예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요 2년짜리 지목 상관이 있다 없다? 지목 상관없어. 자, 여기도 지목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오로지 지목이 나오는 건 어디다? 매수 청구야. 매수 청구만 지목이고 나머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다 이런 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목이 대이든 대가 아니든 나는 뭐 할 수 있어? 해제 신청. 그거 도로 만들기로 한 거 10년간 사업 안 했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해달라 하고 신청할 수가 있어. 이게 가장 큰 내용이야.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어.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처음 만들어냈기 때문에 요게 있고. 자, 네 번째가 결정고실로부터 마지막 몇 년? 20년. 20년 안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 시설 결정에 대해서 뭐 한다? 실효가 돼. 실효가. 그럼 시설 결정 실효니까 정확하게 자 사업 안 하면 20년에
무슨 날? 다음 날이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럼 효력 상실했다. 무슨 고시 해줘야 돼? 실효 고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지. 결론은 여러분 뭐 시설 만들겠다고 결정해 놓고 몇 년 안에 20년까지 안 하면 자 원위치 돼. 원위치. 20년에 무슨 날? 다음 날 그냥 자동으로 원위치 된다. 그런 내용이야. 요게 시설의 과정이지. 여러분들 시험에 해년마다 나오는 시험 문제 요게 해년마다. 근데 두 개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어렵게 낼 때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내. 2년짜리는 뭐 한다. 10년짜리 각각 따로따로 내면 굉장히 어려워져. 근데 예를 들어 매수 청구 하나 따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통째로 나올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걸 전체적인 흐름으로 낼 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도 이 흐름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2년짜리부터 이렇게 순서가 쭉 나와. 그다음에 요 이제 매수 청구도 뭐가 있냐면 여기도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면 여기도 뭐 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요걸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여기서 뭐 만들 수 있느냐? 여기서 뭐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 대신에 반드시 요건이 있어야 돼. 여기도 요건이 갖춰지면 허가해 주는 거고 여기도 뭐가? 요건이 갖추면 허가해 주는 거지. 차이점이 나와. 그래서 요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시설 문제 나왔을 때는 날짜 문제로 나갈 때는 요걸 정리 쭉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미 요거는 이미 했으니까 요 두 번째부터 들어가. 두 번째부터.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온 게 그 시설 부지에 대해서 1번 개발행위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몇 조라고 돼 있어요? 64조야. 거기다가 건축법 연관 이렇게 꼭 써놔. 요게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이 내용이 나와. 리모컨 갖고 계신 분 난방 좀 꺼다. 아침에는 이제 추웠지만 지금은 좀 꺼보세요. 자, 항상 국토개법 64조 이렇게 나오면 뭐다? 이름 기억해. 시설 부지 개발행위야. 그냥 길게 읽지 말고 무슨 부지? 시설 부지 개발행위 64조. 나중에 뭐 볼 때 나와? 건축법 시간에 이게 나와. 건축법. 그때 내가 건축법에서 여러분 책에 뭐라고 돼? 국토개법 64조 이 말이 나와. 그럼 무슨 뭐다? 시설 부지 개발행위다. 이렇게 좀 알아들으셔야 돼. 공법은 조문 몇 개 안 나와. 민법은 뭐 수없이 맨날 조문인데 공법은 그런 조문 몇 개 안 나오니까 좀 알아놓으시면 공부할 때 훨씬 편해. 자,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면 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그러면 우리가 개발행위 그럼 몇 가지를 말해? 5가지. 건축물 건축한다, 공작물 설치한다, 토지연결망 이런 걸 개발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그 시설 부지 개발행위는 원칙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못하는 거지. 시설 만드는 땅에다 여러분 개발행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원칙은 항상 안 돼. 안 되는데 예외로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한다 이 내용이야. 그럼 허가 받을 때 그 요건이 뭐냐? 그러면 요건이.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다시 해봐. 도로, 공원, 광장. 그게 뭐야? 시설이지. 그러면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땅이 뭐야? 부지지. 그 부지에다 뭐 한다? 개발행위. 그러면 도로 만드는 땅에다 여러분 개발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원칙은 금지. 예외로 뭐? 허가. 그래서 허가 받는 요건이 지금부터 나와. 그래서 요건 첫째. 일단 결정 고실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뭐 안 했다? 사업 안 했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지. 2년 안에 사업을 안 했다. 두 번째 요건. 사업도 안 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되지도 않았다. 시설하면 항상 뭐 단계별 나와야 돼. 근데 수립이 안 됐어. 그러니까 3년 안에 하는지 3년 후에 하는지 아무 계획이 없어. 그럼 더 이상 사업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두 번째 요건. 이제는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란 말은 몇 년간은? 앞으로 3년간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럼 최소 앞으로 3년간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런 요건이 갖춰진 시설 부지라면 뭐 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 이 조건이야. 그러니까 허가해 주는 조건은 일단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을 안 했어야 돼. 안 했는데 뭐 만들지 않았고 한개별 집행계획도 만들지 않았고 또 만들었는데 어디에도 1단계도 없어. 1단계 없다 그 말은 몇 년간은 앞으로 최소 3년은 또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그래서 행위는 첫째 가설이야. 가설 건축물 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읽으면 이렇게 읽는 거지. 가건물. 가건물이라는 게 뭐의 약자야? 가설 건축물의 약자야.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가서 가설 건축물 나와. 그때 뭐가 나와? 요게 나온다는 얘기야. 건축법 뭐 배울 때 가설 건축물 할 때 요게 나와야 돼. 그때 이제 존치 기간 3년 이렇게 나와. 왜 3년이야?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랬잖아. 몇 년간은 3년간 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를 잘 기억해 놔야 돼. 건축법 공부를 하려면 지금 가설 건축물이 건축에 나올 때 가설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받아라. 그래놓고 존치 기간 3년 이렇게 나와. 그 말은 몇 단계?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최소 몇 년? 3년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존치 기간 3년이야. 그래서 건축할 수 있고 두 번째가 공작물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개축과 재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여기에 관련된 토지 형질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목이 상관없다 그 말이야 이게. 지목이 전답이라도 뭐 형질 변경해서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지목이 어딘 것만 딱 하나 찾으면 돼. 매수 청구 여기만 지목이 나와야 돼. 나머지는 지목이라는 거 아무 따지지 않아. 지목 여기는 모일 때만 대일 때만 요거고 나머지는 지목하고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건축이라는 말이 뭐가 건축이야? 건축이라는 게 뭐를 건축이라고 그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요걸 건축이라고 그래. 근데 이건 쓸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건축하면 이런 걸 말한다. 그런데 건축이라고 할 때도 그중에 뭐다? 신축을 의미한다. 신축을 의미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축한다는 걸 상식으로 해봐. 새로 만든다 그러면 돼. 새로 만든다. 그러면 증축은 뭐야? 있던 건물에다 뭐가 늘어난다 그 말이지. 늘어나는 거지. 요 두 개는 뭐였지? 있던 건물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고 다시 지어. 그걸 개축 재축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있던 건물이 어떻게 돼? 없어지고 다시 짓는 거야. 근데 없어지는 사유가 있어. 인위적으로 철거라고 그래. 인위적 철거.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개축이야. 요거 천재지변으로 없어져. 천재지변. 그걸 멸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없어지는 건 철거. 천재지변으로 없어지면 멸실 그래. 다시 해보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그럼 뭐야? 개축. 멸실돼서 다시 짓는다. 재축 그래. 뜻하시겠지? 그럼 이제 우리 건축공학 자대로 배워. 근데 우선 간단한 개념만 설명할 때 새로 짓는다. 있던 건물에다 뭐가 높이나 면적이 늘어난다. 그러면 증축이야. 있던 건물이 인위적으로 철거. 인위적이라면 철거야. 철거되고 다시 짓는다. 개축.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갔다.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졌다.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그걸 뭐라 그래? 멸실. 멸실돼서 다시 짓는 건 재축이다. 이렇게 말해. 요거를 지금부터 건축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뭐다? 신축이야. 그러면 신축한다. 그 말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되는 거지. 신축이 돼야 그 다음 뭐가? 증축. 또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없어지는 것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신축한다는 여기까지를 말해. 근데 만약 증축한다 그럼 뭐는 안 되고 신축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보다 뒤에로는 가능해. 앞에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개축한다 그러면 뭐가 안 돼? 신축과 증축은 안 돼 그 말이야. 그러면 재축한다는 앞에 세 개 안 되고 재축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지 지금. 개축 재축 그래서 뭐는 안 돼? 신축 증축 안 돼. 여기를 시험 문제 낸다는 이야기야. 건축 웃으면 안 돼. 여기는 요 말이 빠진 거지. 건축물이니까 뭐야? 기존 그 말이지. 기존의 건물이 있어. 기존의 건물을 신축한다 이런 말은 안 될 거 아니야. 그 대신 뭐도 안 되고 증축 안 돼. 뭐만? 개축 재축이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 시설 결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건물이겠지. 그 건물은 뭐만 해? 개축과 재축이야. 이건 뭐고? 신축이고. 이건 신축이고. 지금부터 내가 건축하면 뭐고? 신축이고. 그러니까 이 가건물은 요게 조건이 맞은 다음에 새로 만드는 거고, 요건 언제부터? 저 결정이 전부터 기존에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뭐는 안 돼? 신축과 증축은 안 되는 거야. 뭐만 돼? 개축, 재축이야. 근데 시험장 갔더니 여기다 건축 써놓은 거야.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그걸 찾아야 돼. 가건물은 뭐가 맞아서? 이 요건이 맞아서 새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 그 다음에 공작물일 때는 설치라고 해. 설치하고 건축은 뜻이 같아. 새로 만든다 그 말이야. 근데 건축물일 때는 뭐라고? 건축이고 공작물일 때는 설치라고 하지. 거기다 건축이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용어가. 건축물은 새로 만드는 걸 뭐라 그래? 건축. 그다음에 공작물을 새로 만들 때는 설치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는 이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 새로 만드는 거고, 요건 기존부터 있었던 거다. 요걸 구분해 줘야 돼. 요걸 구분해야 돼.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이제 허가를 받아서 만들었을 때 특히 요 1번, 2번. 요 1번, 2번은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 3개월 전까지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 등 필요 조치해야 돼. 필요 조치를 명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건부야. 자, 너가 이런 조건 맞으니까 내가 만들어주기는 만들어주는데 몇 개월 전에는 사업하기 3개월 전에는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말은 뭐야? 무상으로 니들 돈으로 뭐 해라? 철거하라. 이렇게 나와. 아셨지? 그러면 요거 3번은 반드시 뭐가? 보상해줘야 철거된다. 이 내용이야. 구분하셔야 돼. 요거는 처음부터 있어서 처음부터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 언제부터? 뭐 만들기 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철거시키려면 뭐 해야 돼? 돈 주고 철거해야 돼. 요거는 이 조건이 맞아서 이런 편의상 만들어준 거지. 편의상. 자, 이렇게 아까 상계벌 해봐. 10년짜리 사업에 10년짜리. 그럼 10년짜리 사업이니까 몇 단계 몇 단계? 1단계. 여기 2단계. 요거 몇 년 차? 1년, 2년, 3년. 근데 여기 10년 차가 있어. 만약 여러분 땅이 여기 들어있어. 여기에. 그럼 나는 지금 몇 년 동안은 사업 안 들어와? 9년 동안. 10년 차니까 9년은 안 들어오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8년 9개월이겠지. 3개월 전에 철거해야 되니까. 그냥 9년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음식점 하고 있었어. 음식점. 그러면 계속 해야 돼? 결정 나자마자 철거해야 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잖아. 이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필요한 거야. 만약에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이거 그냥 언제든지 사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지니까 여러분도 알고 행정청도 알 수가 있잖아. 몇 년간은 9년간은 사업 안 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계속 하든가. 또 여러분 여기 이제 9년 차라고 예를 들어봐. 근데 여기가 논이었어. 그런데 몇 년간 사업 안 들어? 8년간. 그럼 여기다 형질변경해서 가건물 지으면 되잖아. 가건물 지어서 살고 있으면 돼. 그러다가 몇 개월 전에는 3개월 전에 철거하면 되잖아. 누구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보상 안 해줘 그쪽은. 그러니까 기억할 때 세 가지 중에서 1번, 2번은 누구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철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으면 뭐 해줘? 허가해 주는 거야. 그럼 말 들어봐 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3개월 전에 여러분 돈으로 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대집행 들어오는 거야. 대집행. 그래서 강제로 철거하고 돈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청구하는 거야. 그럼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할 때 잘할 거. 요 3번은 요 결정하기 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요 두 가지는 뭐 때문에? 요건이 갖춰져서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새로 만든 거는 여러분 스스로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철거를 해야 돼. 그래야 공사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봐. 여기 도로 만드는 땅이야. 도로. 근데 도로는 만든 땅인데 당분간 안 하니까 여러분 임시적으로 하게 해준 거잖아.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공사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진 철거시켜야 되잖아. 그런 조건 아예 해줬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시험장 가면 요거 요건 대상 요거 물어봐. 대상. 그러니까 항상 철부지 개발이 그럼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 안 했다 이 말이 나와야 되고 사업 안 했는데도 뭐가 수립이 안 됐어? 단계별도 수립이 안 됐거나 또 수립됐는데 몇 단계 1단계 안 들어가 있어.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이런 조건에 허가를 해주겠다. 그리고 시험에서 뭐뭐 나오면 가건물 공작물 하면 몇 개월? 3개월 전 무상 철거. 근데 여기는 무상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더니까 뭐 해야 돼? 보상해야 철거한다. 요 개념이야. 아시겠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책에 원칙은 안 된다 하는 것만 찾아봐. 둘째 줄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해당되는 건물만 짓고 해당되지 않은 지으면 안 된다지. 근데 2번 예외 허가 해서 허가는 첫 줄 끝에 시설 결정의 고실부터 몇 년? 2년이 지날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첫 줄 끝에 둘째 줄 끝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어. 다시 그 다음 줄에 모두 수립되지 않았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했거나 그 줄 끝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부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겠다. 해서 오른쪽 가건물 건축과 그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2번의 중간쯤에 공작물 설치와 토지 형질 변경, 세 번째 건축물의 개축 재축과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원상회복 명령. 자, 첫 줄, 둘째 줄. 뭐하고 뭐만큼은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자,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줄 시행 예정일 몇 개월? 3개월 전. 그 3개월 전까지 그 줄 끝에 누구의 부담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말은 무상으로 그 가건물이나 공작물 철거 등 원상회복의 필요조치를 명한다. 다시 2번 대집행. 둘째 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 행정대집행의 밑줄. 행정대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하는가? 절차야. 행정대집행은 계고 통지를 해. 계고 통지 그리고 대집행 들어가. 그러니까 무조건 대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부터 해? 계고 통지. 그러니까 계고 통지한다. 문서로 작성해서 통지서 보내. 몇 월 며칠까지 좋은 말로 할 때 하라 이렇게 나와. 좋은 말로 할 때. 그럼 그때까지 안 하면 뭐 들어가? 대집행 들어가. 그때 소요 비용 누구한테 부담?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안 하면 나중에 뭘로? 돈으로 내야 돼. 돈으로. 그럼 이제 부담했더니 돈 안 내. 안 내면 어떻게? 강제징수 들어가지. 집에 가서 빨간 딱지 막 붙여보는지. 그러니까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과정 자체가 이렇게 하라. 안 하면 뭐 들어가겠다? 대집행할 때 비용 누가 부담? 여러분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이런 과정으로 쭉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그게 2년짜리야. 그래서 2년짜리는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 무조건 요것만 기억하면 돼. 요건하고 뭐 허가대상. 그래야 나중에 요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문제를 틀리질 않아. 거기도 분명히 요건 갖추고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뭐 만든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거하고 비교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돼. 자, 그래서 그 원상 회복까지 했고 뭐 시간상 그 2번은 매수 청구는 좀 쉬었다가 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